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저는 오늘 31가지 질문 중에 2가지 질문을 골라서 대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올해의 책과 올해의 계속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둘 다 책이어서 함께 대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계속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일단 올해 계획해서 실행하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책 당당 프로젝트인데요. 1년 동안 배우고 싶었던 주제를 하나 정해서 하루에 30분 책을 읽었는데 제 기대보다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제가 북로그에도 가끔 보여드렸는데 세계의 신화 2권, 3권은 그림 자료가 많은 책인데 이렇게 좋은 자료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제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어플을 이용해서 노트를 적는 식으로 독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했고,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한 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옛날 책인데 이거를 일단 쭉 읽으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훑어본다 라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은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이제 살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계속 독서 노트를 썼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4권은 헤라클레스 이야기만 모아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처럼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이제 따로 떼어서 만들면 좋겠다. 왜냐면 분량이 조금 되니까. 그래서 작은 독서노트에 따로 만들었고, 지금 읽고 있는 5권도 이하손이 금양 모피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 권 이 분량인 책이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서 뭐 또 따로 정리하려고 노트를 만들어서 적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5권을 12월에 읽으면서 신화 주제의 책 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1년 동안 한 주제의 책을 읽는다고 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0분 정도만 읽는 거라서 오히려 시간을 오래 잡고 계속 꾸준히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 경우에는 좀 잘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당당 프로젝트는 내년에도 계속 해볼 생각이고, 어떤 주제의 책을 읽을지 지금 고민해보고 있어요. 9번 질문이 올해의 책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읽은 책들을 쭉 살펴보는데 기록을 여기저기 해둬서 다 긁어 모아서 노션에 쭉 기록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아서 1년 동안 몇 권을 읽었다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읽은 책이 168권이더라고요. 결산해보고 처음 든 생각은 역시 백수 생활이 좋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일도 그냥 좀 적당히 올해는 했었는데, 그런 탓에 또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겨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따로 100권을 읽겠다, 150권을 읽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는데, 저는 읽고 좋았던 책을 1년에 10권이라도 만나면 그것도 되게 성공한 책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적게 읽으면서 고르는 책마다 다 좋다? 이런 확률이 더 낮거든요. 좋은 책을 많이 발견하려면 결국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근데 또 반대로 목표를 100권, 150권 이렇게 잡으면 그 목표에 집착하느라 정작 책 읽기가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책 읽기 그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몰입의 순간들 그 자체를 즐기면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의 책을 골라와야 되는데 제가 읽고 정말 좋았던 책은 다 소개를 했더라고요. 정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딘가에 막 소리치고 싶고 막 알리고 싶고 이런 책들은 제가 정말 다 따로 거의 소개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책도 좋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소개를 못했네 싶은 책들이랑, 또 좋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더 얘기하고 싶은 책들을 골라서 몇 권만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1월에는 호주에서 온다고 막 정신없이 준비하느라고 책 소개를 많이 못했는데, 나의 가해자들에게,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이 2권을 추천하고 싶어요.
나의 가해자들에게는 학창시절 왕따를 당한 기억을 가진 어른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문장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아서 메모를 해놓기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번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 왕따를 당했다면 지금과 같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닐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커나갈지 만들어지는 시기에 당했던 그 경험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유년 시절에 당한 폭력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했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유튜브 왕따였던 어른들 시리즈를 책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책인데 어떤 한 가정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아랫사람처럼 부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자가 가족 간 호칭을 바꿔보고자 시도한 몇 년간의 분투기를 담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위계 질서가 담긴 기존의 호칭 대신에 누구누구님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제안했다가 아니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저자의 일화를 들으면서 가족이면서도 은연중에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를 구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는데 내가 누군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불편하죠. 그래서 왜 아랫사람이 돼야 하는가? 가족 간의 위계가 왜 존재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도련님이니 동선이 하는 호칭도 좀 어색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는 바꿔야 돼요. 라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답답해도 나만 참으면 되지. 맨날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안을 가리키면서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이 테두리 안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건 바뀌어야 해 라고 말하는 건 무척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고 가족이라면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바꿔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 저자의 용기와 그런 추진력에 굉장히 감탄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작년 2019년 6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명절이 3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책에 적지 못한 변화가 더 있었는지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화가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꼭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5월에 읽은 책 중에 기파를 무척 재밌게 봤어요. 이 책은 소설이고 이제 배경이 목성 인근까지 이제 유랑하면서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 크루즈 오르카호인데요. 이 오르카호가 소행성 충돌로 궤도를 이탈하고 미지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승객 대다수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의사 기파라는 사람이 그 승객들을 살리려고 애쓴 미담이 우연히 알려지게 돼요. 기파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파라는 사람을 생환시키기 위해서 기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알렸고 충담이라는 인물이 이 현상금을 갖기 위해서 오르카호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은 비밀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충담이 오르카호를 찾아가는 과정, 기파를 찾으면서 마주하는 이 오르카호의 비밀, 사람과 로봇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 기파 복지재단에 감춰진 비밀, 이런 소설 내부에 존재하는 비밀들과 작가가 숨겨놓은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책이라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한 가지를 더 추천하자면 어스시의 마법사는 이제 제가 10월에 읽은 책인데요. 총 6권으로 이루어진 판타지 소설집이고 5권의 장편과 1편의 중단편으로 출간이 됐고 어스시의 마법사라고 하는 책은 이 어스시 시리즈라고 하는 6권의 책 중에 1편에 해당하는 장편 소설이에요. 마법이 존재하는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담이면서 동시에 주인공 3명의 성장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작가 어슐러 르긴이 창조한 그 세계에 반했는데 이곳이 특별한 건 이름에 힘이 깃든 세계라는 점이에요. 이를테면 마법사들은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별명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진짜 이름을 불리면 이제 언어에 구속돼서 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에 힘이 깃든 세계, 언어가 살아있는 세계, 내가 상대에게 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 말이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는 세계. 너무 멋있고 우아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상상력이어서 어떻게 이런 세계를 생각해냈을까 하는 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또한 멋지고 화려한 모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힘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힘센 사람이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할까, 이런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도 던지고 있어서 이게 거의 50년 전에 나온 소설인데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만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처럼 밖을 다니기가 힘든 시기에 이런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것도 연말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막 글도 쓰고 따로 소개도 하고 싶었는데 좀 일에 밀려서 소개를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책을 읽고 써둔 감상문을 올려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처 소개를 못하고 넘어간 올해 기억할 만한 책을 소개해봤고요.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아무튼 메모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의 내용은 언제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어떤 시기를 통과하는 와중에 읽느냐에 따라 내가 느끼는 감상과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다가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아무튼 메모라는 책이 저에게는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정말 딱 알맞은 책이었어요. 스스로에게 매너리즘을 느끼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책을 읽고 나서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책의 저자는 보르헤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단어를 읽지만 그 단어를 살아낸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쓰고 읽고 그렇게 사는 건 반쪽짜리 삶이고 내 마음에 적은 글을 끄집어내서 그걸 정말 내 삶에 적용시키고 행동하는 것, 그게 진짜 삶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나의 괴로움은 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정확히는 이상을 애타게 바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에서 왔다는 걸 직시하고 변해보려고 했었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읽고 좋았던 책을 넘어서 나를 바꾸고 나를 행동하게 만든 책이라는 의미로 올해의 책을 아무튼 메모로 꼽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올해 만났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좋았던 책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셔서 공유하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전에도 메모를 계속 해오긴 했는데 이제 이 아무튼 메모를 읽고 나서 이제 메모하는 방향도 바꿔서 이것저것 열심히 써보려고 했거든요. 올해의 변화라는 질문에 저는 기록이라고 대답했거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1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적고 잊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좋은 책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